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이제 성격 이론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성격 이론은 여러분이 개념도 외울 것이 많고 또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도 또 때로는 있어서 기본 개념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출제 빈도가 높고 그래서 반드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정신역동 이론은 성격 이론 중에서 프로이드 이론, 에릭슨 이론, 아들러 이론, 융의 이론을 묶어서 우리가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인지 이론, 그다음에 행동주의, 인본주의 이론은 따로 또 이제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개념들이 또 많은 그런 이론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후에 에릭슨, 융, 아들러 같은 경우는 모두 프로이드 이론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이드 이론을 공부하실 때, 그리고 또 정신역동 이론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먼저 이론의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성격의 발달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프로이드나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인간 그 성격의 발달 단계를 굉장히 좀 그 단계별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달 단계의 순서, 그리고 내용,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첨가해서 정신역동 이론은, 역동 이론의 부분에 있는 이론들은 프로이드 이론과 에릭슨, 프로이드 이론과 융, 프로이드 이론과 아들러 이론을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팁은, 그 이론들이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개념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학자들의 생애와 연관 지어서 하면, 아, 이 학자는 이런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또 만들어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고 바쁘시고 이게 공부해야 될 게 많긴 하지만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학자들의 생애가 왜 나와 있겠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6페이지에 프로이드의 생애가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활로 넉넉한 중산층 가정에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고 어머니는 굉장히 자애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아,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머니와 굉장히 밀착 관계가 많이 있었구나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 프로이드는 최면을 연구하면서 뭐 히스테리, 꿈의 해석, 히스테리라는 건 이제 노이로제 얘기하는 거죠. 신경증 이런 거. 그래서 꿈의 해석 같은 책을 냈고요. 그래서 꿈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프로이드 그 이론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정신분석학회가 창립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프로이드 이전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로이드가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무의식에 의해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존재다. 그리고 뭐 성적인 본능, 뭐 충동, 막 욕구,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 이론이 굉장히 처음에는 막 논쟁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논쟁을 이렇게 막 격화시켰다가 이 프로이드 이론이 그만큼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 이론을 기반으로 이 이론이 단지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정신의학 이런 데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그런 성적인 본능에 대해서 뭐 책이라든가 뭐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프로이드는 아는 것처럼 프로이드가 대충 뭔가를 얘기했다라는 거는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분석 학회를 만들면서 나중에 융이나 아들러나 모두 제자거나 동료였다가 나중에 분리를 하죠. 그래서 그 이론의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서 나중에 비교해서 이론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의 특징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앞부분은 지금 어떤 이론의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인간관이라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인간을 어떤 식으로 어떤 틀로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 이전에 나와 있는 전제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되죠.
자, 정신분석 이론의 특징. 그래서 첫 번째가 내적 갈등의 역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혹은 정신은 우리가 인간의 그 성격은 역동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프로이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역동, 정신 역동 이론 이렇게 이제 분류, 그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 갈등의 역동이다. 그래서 먼저 개괄적인 특징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 역동 이론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갈등이 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문단의 끝에 보면 정신 에너지의 양이, 인간 정신이 가진 에너지의 양이 일정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인간 혹은 인간의 정신을 폐쇄 체계로 봤다 라는 부분이 이제 특징인데요. 이거는 다른 이론들하고 구분되는 특징이에요. 특히 에릭슨은 인간의 정신을 개방 체계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특징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쇄 체계라는 건 뭐죠? 문이 닫혀 있으니까 프로이드는 환경의 영향은 중요하지 환경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도 특징에 나오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개방 체계라는 거는 에너지가 밖에서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폐쇄 체계라는 건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내부에서만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특징은 폐쇄 체계다. 에너지의 양이. 그래서 나중에 뭐 에로스 나오고 그 타나토스 나올 때도 또 이 얘기가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정신 결정론. 자, 정신 결정론은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은 목적이 있고 이는 지나온 과거의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아동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 뭐 우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 모든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정신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발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프로이드 이론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인본주의 이론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지금 현재 이걸 많이 보죠. 프로이드 이론과의 차이점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나오죠. 과거 경험. 그래서 만 5세 이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아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도 다른 이론과의 차이점입니다. 에릭슨 같은 경우는 에릭슨은 8단계의 발달 과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8단계 전생의 발달 과정. 그래서 에릭슨 이론을 가져다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발달 단계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8단계 발달 과정을 얘기했지만 프로이드는 5단계의 발달 과정을 얘기했고 특히 앞에 3단계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아동기의 경험들, 과거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구성하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땐 요때로 돌아가야 돼요. 요때에 돌아가서 이렇게 그 상처를 이렇게 다루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의식, 심리, 성적, 욕구.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의식은 알 수 없는 세계인데 이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인간이 지배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요인보다는 무의식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 성적 욕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심리, 성적인 욕구 이 부분은 다른 이론과 프로이드의 이론의 다른 점이죠. 에릭슨은 성적인 욕구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융 같은 경우도 인간의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융의 분석 심리학 보시면 무의식은 중요하지만 성적인 욕구는 아니다. 그렇게 이거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프로이드의 그런 발달 단계를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하듯이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동의 근원이 되고 아주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프로이드의 인간은 첫 번째가 수동적인 존재죠. 왜냐하면 무의식이나 심리 성적 욕구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고 생물학적인 충동, 본능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은 성적인 충동, 공격적인 충동, 본능 이런 것들이 막 꿈틀대고 있는 무의식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 의지, 책임감, 자발성, 자기결정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존재다.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나 에릭슨 이론과 많이 차이가 나는 점이고요. 다른 이론과도 구분되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그 스키너의 환경결정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신결정론이죠. 근데 정신결정론인데 스키너는 환경결정론이에요. 나중에 행동주의 이론에서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정신이 결정한다. 스키너는 환경이 결정한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게 결정하는 건지는 다르지만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본 거는 이제 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스키너의 환경 결정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간의 자유의지, 창조성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른 이론들은 강조하는데 프로이드랑 스키너는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결정론적 인간. 결정론적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초기 만 5세, 초기 아동기에 인간이 결정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 성인이 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굉장히 강조한, 과거를 중요시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인간은 투쟁적이다. 투쟁적이라는 거는 뭔가 막 싸워서 이겨내는 자유의지가 있는 이런 투쟁이라기보다는 역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내부에서 그런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기에 사회에 지속적으로 대항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적인 것들은 뭐였죠? 무의식과 심리 성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인 욕구가 있는데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 규범화된 사회,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이게 이걸 모두 다 이렇게 분출을 해버리면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막고 내적으로는 이거를 자기가 분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갈등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투쟁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이런 인간과 사회는 갈등하고 대립적인 관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았고 단지 인간의 내적인 힘 이런 무의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회와 계속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이제 주요 개념 나오죠. 주요 개념이 프로이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어렵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이게 읽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의식, 무의식, 뭐 전의식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그 구분이 돼 있으니까 주요 개념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개념이 지형학적 모형의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역동적 모델 이런 것들도 있고 구조적 모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형학적 모델. 모형을 보면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이 사고, 감정, 본능, 충동, 갈등, 동기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것의 대부분은 무의식, 전의식에 위치하다가 위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거를 이제 개념을 기억을 하는 건데요. 자,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한테는 무의식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48페이지를 보면 그림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제 지형학적 모델 보는데 그림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